안녕하세요. 금요일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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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메모해 놓은 게 어딨지? 네, 안녕하세요. 어, 어, 하나 안 적었다. DP 봤는데 DP. 다음 주 적자. 신체 찾기도 내가 해놨는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형사록 지금 3회까지 봤어요. 아직 다 안 봐가지고 제가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중인 것도 적긴 하는데 다 보면은 이야기 하려고요. 시즌 3 3화까지 봤어요. 잠시만요. 신체 찾기. 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밀수 주변에는 7대3 정도로 호가 많더라고요. 저는 불호 쪽입니다만, 호가 많다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여기 오시는 분들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대중이 아닙니다. 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니아예요, 매니아. 매니아 혹은 시네필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잣대를 대중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나도, 대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평론가도 아니고 대중도 아닌데, 그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밀수는 대중은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매니아나 영화 좀 보셨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네 편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저도 불호 쪽입니다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호. 나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불호. 예. 근데 저도 DP 방금 1화 보고 왔는데, 진짜 오늘 군대 얘기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편집을 하다 왔어요. 그 DP 리액션. 대중이라기보다는 연령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연령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중 매니아, 연령, 성별, 취향 다 갈리죠. 다 갈리는데 뭐 그렇게까지 따지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싸잡아서 여러분들은 매니아 혹은 시네필이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 듣고 싶겠어요, 솔직히. 대중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 그리고 그 연령으로 보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10대부터 50대까지 오시기 때문에 예, 연령으로 보면 사실 쉽진 않아요. 예. 통계를 낼 수가 없어. 근데 저도 나쁘진 않은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흥미 있다. 그렇구나. 근데 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 뉘앙스? 밀수 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재밌지도 않은데 막 재미없지도 않고 막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기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사람들마다 다를 거잖아요. 뭐 조인성 배우의 뭐 비열한 거리와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김혜수 씨의 뭐 전작과 뭐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류승환 감독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전 배우보다는 류승완 감독님 쪽으로 비교를 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영화들보다는 좀 아쉬우니까 아무래도 기대감보다 좀 적으니까 적은 점수를 줬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OST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선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음악 선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촌스럽지만 그 영상하고 붙으니까 촌스럽지 않더라고.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OST만큼의 영상미가 나왔냐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니콜라 테슬림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 시절에 무사히 군 생활하신 분들 존경스럽네요. 솔프렌드님은 군 생활 언제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DP가 저보다 뒤에 세대 내용인 것 같았는데 저는 07년도에 있거든요. 07년도. 김보통님은 언제 하신 거지? 제가 보기에도 텐트폴 영화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유승환 감독님하고 연관 지었을 때도 전작보다 좀 아쉬우니까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뉴였나요? 뉴 배급사에서 뉴가 만든 1년 혹은 2년까지의 영화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영화를 여름시장에 미는 거란 말이에요. 텐트폴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밀수를 봤을 때 정말 엄청 재밌어야 되는 거지. 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수가 요 정도니까 뉴 영화는 다른 영화들은 좀 그냥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뉴의 영화 라인업 중에서 가장 나은 걸 내보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펼쳐져서 이게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거고. 근데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재접속이 됐다 그러네. 그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창고형 영화들이 나왔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올해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예. 내년부터는 좀 다르겠죠. 베를린이랑 모가디슈도 그냥 그런 느낌. 사실은 저는 류승환 감독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아, 베를린하고 모가디슈도 저도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런 거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 미션 임파서블과 뭐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존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관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유승환 감독님의 최근 영화들은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 그랬나?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감독님과 관객의 소통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관객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림과 좀 사뭇 다른 그런 그림이 나와서 좀 더 무난하게 보지 않았나. 베테랑만 해도 좀 더 센 구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이게 우리가 너무 그런 영화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무뎌져서 그럴 걸 수도 있어요. 예. 그쵸. 재밌는데 류승환 작품 치고는 그런 거죠. 예, 다른 영화들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또 이만한 영화가 없죠. 예. 저번 배급사님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잘해봐야 750만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밋묻힐 듯해요. 지금 보니까 저도 박스오피스 한동안 안 보다가 박스오피스 보니까 아 지금 밀수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어요.
수요일 날 개봉했을 때 38만이었거든요. 아니, 31만. 31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18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어, 아니다. 목요일 날이구나. 목요일 날 18만원 떨어졌고 오늘 또 결과를 봤을 때 오늘 30만이 넘어갔을 때는 100만이 그냥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300만에서 300만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30만을 못 넘는다? 이거 좀 쉽지 않다. 그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공익근무 중이시구나. 근데 뭐 저 때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윗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는 3년 했잖아요. 3년.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를 예상해 보면은 난 못하겠다. 난 못할 것 같다. 정말 군 생활은 뭐 위로 갈수록 더 힘들죠. 미스 괜찮게 봤어요. 인어공주에 비해 나은 영화. 봐봐요. 인어공주와 비교를 하니까는 낫잖아요. 비교 대상이 어떤 영화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가 밀수를 인터스텔라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인터스텔라가 낫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지. 어떤 영화 비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게, 부정적이게 이 사람 성향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류승환 감독 영화 치고는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되게 부정적인 인간인가? 지금 다나카님처럼 안 좋은 영화를 갖다 대고서는 그보다 좋은 영화예요라고 하면은 참 관계자들도 좋아할 거고 영화 만드신 분들도 좋아할 텐데 왜 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좀 부정적인 사람인 건가? 그렇죠. 선봉장이 뭔가 팍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묘했어요. 밀수. 사람들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죠. 지금 7대3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은 정말 그게 맞다면 음, 괜찮지 않을까요? 흥행하는데. 만약 관람 비용이 9천 원이었다면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월급을 한 200 정도 받는다고 쳐요. 초봉으로 받는다고 쳐. 월급 200을 받아서 월세를 한 4, 50만 원 내. 그럼 150만 원 남잖아요. 150만 원에서 뭐 핸드폰비 내고 뭐 내고 뭐 생활비 내고 음식값 내고 뭐 옷 조금 사주고 그러면은 남는 여유 자금이 한 3, 40 정도 남아. 근데 여기서 데이트 비용으로 뭐 음식값 지나가고 뭐 그러는데 내가 정말로 뭐 생활할 수 있는데 타이트해. 그래서 한 영화를 한 달에 한 편에서 두 편 볼 수 있는데 가격이 18,000원이야. 그러면은 한 편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9,000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두 편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극장에 가거나 혹은 그 기회비용을 다른 데 쓰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싸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볼 수 있는 영화가 제한이 돼 버려. 물론 돈이 많으신 뭐 돈을 좀 벌고 있는 3,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상관이 없겠지만 20대, 10대는 타격이 크거든. 근데 10대, 20대 층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밀수 같은 영화들은 10대, 20대 층, 10대, 20대 층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이 다 염정아, 김혜수, 조인성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70년대를 공감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중장년층이잖아. 그랬을 때 추가로 더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더 추가로 들어오려면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12,000원이야. 15,000원이야. 그랬을 때는 밀수는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하죠. 만약에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요. 어벤져스는 10대 20대가 더 많이 볼 테니까 10대 20대 30대가 더 많이 볼 테니까 본다 쳐. 근데 40대 50대 60대는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신 장벽이 높은 거지. 근데 밀수는 돈이 없는 층에서 끌어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지 않죠. 5천 원의 관람. 5천 원에 관람하셨으니까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맛이 있거든. 솔직히 밀수 일각에서는 타란티노 스타일이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타란티노 그래요. 제가 타란티노 영화를 최근에 많이 안 봐가지고 어떤 스타일인지 완전 까먹어 버렸는데 저는 왜 자꾸 최동원 감독님이 생각이 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배우들이 비슷비슷해서 그런가? 어. 그렇죠. 부모님 세대는 육군이 3년. 아 정말 탁재훈 씨도 3년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 한국 영화 4편 중에 제일 낫다고 봄. 아직 안 봤으니까. 예. 안 그래도 치사회 본 사람들은 더문을 제일 낮게 주더라고요. 또 심파라고 말입니다. 더문은 예상이 사실 좀 가긴 가요. 근데 보고 아직 안 봤으니까 아니길 바래야죠. 근데 최근에 제가 문맨이라든지 어, 다른 우주 영화들을 봤을 때, 뭐 유랑지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소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계속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주 영화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우주 영화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드라마 쪽으로 오히려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막 우주에서 싸우고 이런 거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SF 장르를 꺼내 들고 내용은 그런 드라마로 치장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어쨌든 큰 영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더문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심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영화는 심파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천만을 채우는 데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4, 50대, 60대 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천만을 채우는 데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세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심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다른 것들의 장벽이 너무 높아. SF, 히어로, 장르 쪽도 그렇고 배우 쪽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0대들 배우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뭐 어르신들이 보러 가겠어요? 안 보러 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실패할 확률이 적은 배우들한테 찾아간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심파를 해주면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그랬을 근데 그런 거를 넣지 않고 어필할 수 있는 영화가 저는 최근에는 뭐 범죄도시라든지 뭐 귀공자 제가 귀공자 보고 나왔을 때 앞에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정말 재밌게 보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류들인 것 같아요. 어, 쉽지 않죠. 그것도 만들기가. 10대, 20대 가격이 6천 원 한정적으로 풀렸으면 좋겠음. 아, 가격이 그것도 근데 요금 있지 않나? 청소년 요금은 있지 않나? 아, 없나? 없나? 아, 그래요? 아, 있어요. 청소년 요금 있을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빼고 시사회 다 했죠. 아, 그래요? 전 시사회 반응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죽겠습니다. 개봉하는 영화들 수두룩한데 나가는 돈은 미친 듯이 빠져나가네.
저도요. 요번 달은 정말 어 큰일 났어요. 더무는 CG만 좋을 것 같아서 CG라도 좋으면 정말 좋을 텐데. 킬빌 느낌 났어요. 액션 스타일 타란티노. 아 액션 스타일이 타란티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지? 아씨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과 함께 이후로 김용화 싫어짐.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미스터고 아니 뭐 싫어진다기보다는 뭐 그냥 좀 꺼려진다. 근데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CG가 진짜. 더무는 한숨. 롤랜드 에머리 문폴 신파가 가득할 아류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또 문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문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롤랜드 에머리의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봤죠. 그거 몇 명이나 봤을까? 근데 그거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문폴이 사실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에머리 스타일인데 그 달이 지구와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와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은 와 진짜 사람 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는 부딪힌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냥 스치는 게 아니잖아. 부딪히면은 그 큰 게 부딪힌다고 생각해봐. 그 시야를 내 시야를 꽉 채우는 그 모습이 상상이 어 사이야크. 솔직히 밀수 도둑들하고 범죄 재구성 생각도 나더라고요. 뭔가 옛 영화들을 재조리했다는. 소소한 탐방님 제 리뷰 안 보셨나요? 소소한 탐방님 혹시 제 리뷰를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 걸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왜냐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제가 이거 올렸거든요. 밀수 여기에서 제가 하는 말이 도둑들하고 범죄 재구성 생각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네. 다 사람 생각이 비슷한 거죠. 더문을 볼 때 저는 기준을 화면 구성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K 촬영을 했고, 4K 촬영을 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이 IMAX 화면 비율로, 그러면 IMAX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하지만 난 일반관에서. 기존의 촬영들은 2K 촬영이어서 이번엔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아 킴님. 문포를 봤지요. 제가 문포를 아이맥스 아니고 일반관에서 봤다고 골아 떨어질 뻔했어요. 문폴 정말 자고 싶었는데. 19만 명의 장년작 문폴. 19만 명 봤어요? 야, 19만 명에 속해 있군요. 안녕하세요, 마이성민님, 미성민님. 네. 멜랑콜리아에서 달이 떨어지는 장면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문폴에서 봤어요. 문폴에서. 최애 아트카드? 저는 그 렌티큘러인가? 렌티큘러가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입체감 나고 다 꺼내봐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DP 얘기를 좀 할까요? DP 지금 1화를 저기 보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올해 드라마를 뽑았었던 것 같은데 맞나? 작년이었나요? 잠시만요. 정보 좀 찾아볼게요. 내가 있다. 자료가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적어놓은 건데 2021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올해 드라마 1위를 제가 DP를 뽑았어요. 원다비전 팔콘. 이때 드라마 많이 안 볼 때야. 지금은 드라마 엄청 보니 보고 있는데 이때 드라마 많이 안 볼 때야.
근데 DP가 1등했어. 제가 정말 DP 좋아하는데 1월 봤어. 일단 오프닝부터 죽이잖아요. 그 남자들은 알 거야. 무슨 감정인지 알 거야. 이게 뭐 상남자들은 뭐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프닝만 보면은 눈물이 찔끔 나요. 눈물이 찔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어 그 이해를 못했었어. 어른들이 결혼식장에서 우는 거를 정말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울어? 왜 뭐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인생 1회차가 끝난 느낌? 인생의 절반이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그간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게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 가서도 제 친구가 결혼할 때 딱 보고 있으면은 아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친구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DP 오프닝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 우리의 인생, 남자의 인생, 여성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TV에 나오는 거냐.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주마등처럼. 씨, 오프닝부터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일단. 아 오프닝 진짜 잘 만들었어. 내가 근 한 4, 5년 안에 드라마 중에서 오프닝 제일 잘 만든 게 DP가 아닌가. 예. 근데 그 까먹고 있었다가 딱 틀었는데 딱 노래 나오면서 딱 나오잖아요. 또 울었어, 또 울었어. 또 울었어. 아, 진짜.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죠.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군대 그 악습들이 나오는데 또 사람은 또 속 뒤집어지죠. 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일단 뭐 다 좋지만 캐스팅이 정말 죽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주연 두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안 나온 문상훈 배우를 거기다 넣었다는 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한 수. 진짜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제일 잘 캐스팅한 배우가 문상훈 배우가 아닌가. 예, 저는 DP 일단 1화 봤는데 1화부터 지려 그냥. 거기다가 손석구 씨 나오죠. 손석구 씨도 참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잘 배치를 해놨어. 어. 그리고 그 정석용 씨도 요번에 나오는데 너무 좋았고 캐스팅을 너무 잘해. 네. 저는 전시 근력을 받아서 공감이 안 되지만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공감이 안 돼도 그럴 만한 게 어쨌든 대충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군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다른 어떤 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물론 메시지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뭐였죠? 원더풀 데이즈,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거기서 자신의 가장 아, 좋은 기억, 자기가 남기고 싶은 기억을 연극이나 이런 것들로 재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회사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영화를 보고 나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딱 한 장면을 꼽는다면, 인생의 한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딱 나와요. 누가 봐도, 영화 해석을 못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나면은 나는 어떤 장면을 한 장면으로 딱 꼽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난 그 메시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DP가 그런 매력이 있어. 그냥 뭐 잡으러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군 생활의 악습은 도대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는 이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그래서 못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옛날 기억들이 나는 거지. 근데 그런 곳이잖아. 솔직히 안 겪어본 사람들 뭐 정말 군대 나 꿀 빨다 왔어. 나 거기서 한 대도 안 맞았어. 나 욕 한 번도 안 먹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없잖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욕 안 먹고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근데 또 연출도 잘했어. 그 오늘 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손석구 씨랑 그 누구 있죠? 아 누구 계셨는데, 그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다가 비가 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비로 카메라가 줌인되거든요.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 슉 빨로 하는데 좋았어. 손석구 그대로 나와서 놀랐음. 마지막 근데 이게 아, 전에 찍어놓은 거를 이번에 재편집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찍은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도 이슈되고 있는 갑질도 해당. 맞아요, 맞아요. 교권도 마찬가지죠. 아, 교권 진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상식이 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 그러니까는 애들을 때리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애들을 때리면 안 돼. 근데 맞을 짓을 하는 애한테까지 너무 감싸고 돌 필요는 없다는 건데, 부모들이 잘못이야. 내가 볼 땐 부모가. 극성 부모들. 아,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마동석 주연의 일본 영화구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균. 일본 영화 원더풀 라이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테일님, 8월의 크리스마스는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찌 보셨나요? 기억이 잘 봤는데 기억이 잘 너무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손석구 씨가 너무 유명해졌죠. 예. 전 퍼니처 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말썽 일으키는 새끼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처벌이 약한 게 문제야.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야.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빡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만연해. 대사 중에서 제가 요번 주에 경이로운 소문을 다 끝냈어요. 요번 주에 시즌 2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나왔냐면, 일진들이 있었어. 근데 일진들이 부모들이 그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인가 뭐 여하튼 부자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어떤 학생들이 괴롭히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괴롭히지 마 하면서 이제 폭력을 썼더니만, 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떤 패거리들이야 그랬더니, 쟤 혼자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애들을 때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데, 그 일진들한테 피해자라고 하고 저 학생한테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그 뻔뻔한 태도가, 나는 난 너무 싫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뻔뻔한 태도.
내가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어쨌든 그래서 그 뻔뻔한 태도에 있는 사람들을 벌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음주운전.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그거야. 나는 나 혼자 망가지는 거. 뭐 담배를 폈어.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냄새가 안 나는데 담배를 폈어. 그러면은 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거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담배를 폈는데 냄새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나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기가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순간에는 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음주운전. 마약도 마찬가지야. 나는 마약을 하지도 않겠지만 자기만 하고 끝나는 거 나는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걸로 피해를 일으킨다? 때려 죽일 거야 진짜. 그런 게 넌 너무 싫어요. 예, 경이로운 소문이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귀 라인업?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 제 시즌 1을 진짜 이번 주 내내 달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총 16시간을 본 거잖아요. 예.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인데요. 의정부 일진들이 30대 취한 남성.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죽였으면 죽음으로 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죽음으로 갚아야지. 라면을 훔쳤는데 2년을 받았어요. 근데 부동산 사기로 문서 위조한 사람은 1년밖에 안 받았어요. 누군지 아시죠? 최근에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문서 몇백억대를 막 위조했는데 1년 받았어. 라면을 훔친 거는 2년을 받았는데 난 이게 문제 있다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 어. 촉법범은 화나죠. 촉법범도 화나는데 촉법범을 만든 부모가 난 더 화가 나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모 탓인 게 뭐냐면 제가 아동 심리학을 배웠을 때 이 아동 심리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는 그것도 싫은 게 뭐냐면은 전 좀 FM 스타일이거든요. FM대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FM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선에서는. 만약에 동물한테 사료 이외에는 뭘 주지 마세요라고 만약에 한단 말이죠. 사료 이외에는 주지 마세요 하는데 요거 이거 과일 이거는 자연에서 나는 거고 이거는 뭐 가공한 것도 아니니까 줘도 되죠? 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나는 어 마인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요렇게는 되죠? 저렇게는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지 말라면은 그대로 해. 화단에 뭐 버리지 마세요 하면은 화단에 뭘 버려.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럼 쓰레기를 버려. 오줌 싸지 마세요. 그러면 오줌을 거기다 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중이고 우리 사람들이야. 그냥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촉법범들 뭐 부모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래서 애들한테 뭐 저렇게 하고 뭐 만약에 편부 가정이다 그러면은 편부 가정에서 뭐 우리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걸로 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런 게 어딨어. 교육은 교육이고 편부는 편부인 거지. 또 있어. 뭐 애들 기죽지 말라고 저 뭐 한대. 뭘 애들 기죽지 마.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면은 당연히 쥐를 죽여야지. 잡아서 쥐잡듯이 잡아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건 부모의 잘못이거든요. 촉법법을 만드는 건. 어.
나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 놓고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아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게 빡치는 거죠. 예. 테일님 더 플래시가 흥행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뭐 요거는 정말 개인적인 분석인데 더 플래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DC 작품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DC 인지도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정도예요. 그 이후로는 다 몰라.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딴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 80대 할아버지만 딱 놓고 보자고. 80대 할아버지가 더 플래시를 할까요?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극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 자, 그러면은 안다고 칩시다. 손주가 이건 플래시예요 해가지고 알려줬다고 칩시다. 플래시라는 걸 알았어. 극장에 개봉하는 걸 알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왜냐면은 내가 생활하는 게 바쁘거든. 뭐 농사일 하느라 바쁘고 내가 친구 만나러 바쁘고 소주 마시느라 바쁜데 플래시라는 걸 광고 홍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인지도가 많이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DC는 80만의 매니아가 전부입니다. 80만의 매니아. 왜냐면은 샤잠, 아담 워록, 블랙 아담 미안합니다. 블랙 아담. 요번에도 더 플래시를 보면은 80만 정도가 딱 선인 것 같아. 마지노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플래시가 더 잘 되려면 일단 DC는 인지도부터 쌓아야 된다. 인지도. 한번 빵 띄울 필요가 있어. 빵 띄울. 그러니까는 어벤져스 사실 마블도 마찬가지였어. 마블도 아이언맨 1, 캡틴 아메리카 1, 토르 1 다 성적 그렇게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벤져스로 인지도를 빵 띄운 거야. 빵. DC도 그럴 필요가 있어. 뭔가 빵 터트릴 필요가 있어. 그걸 찾는 게 시급하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DP를 보면서 뭐랄까 군대 범죄 호러물이 나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네요. 어느 부대가 있는데 옛날 하나회처럼 움직이는데 하나회 형법도 바꿔야 되고 벌금형도 바꿔야죠. 예를 들면 고태일님이 과속운전했는데 벌금 7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눈 깜짝 안 하죠. 하지만 벌금 부과를 전 재산의 퍼센트로 매기죠. 어이씨, 이야 좋은데요. 진짜 난 그러면 안 한다고 생각해.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진짜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벌금이 세거든. 진짜 그러잖아. 7만 원 나왔어요? 긁어요. 빨리 긁어요. 빨리. 이런 애들 많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졸부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 7만 원 어마어마하지만 돈 많은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입니다. MBTI로 치면 철저한 T네요. T800 고담. 네, 맞아요. T800입니다. 법이, 법이, 법 위에서 와야 되는데,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위에서, 공평하지, 맞아요. 법 위에서 하는데, 대한민국 법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법입니다. 그렇죠. 알기 힘들죠. 마이클 키튼의 뱃맨. 그래서 뱃맨, 슈퍼맨 끌고 온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배트맨하고 슈퍼맨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DC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 배트맨, 슈퍼맨을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마블은 또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얘네는 어떻게 보면 참 장점으로 와닿는데 마블은 자기네 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소니 걸 스파이더맨을 소니한테 팔아먹었잖아. 그 순간부터 소니가 또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또 쫙 펼치고 있거든요. 투트랙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블이 나오지 않아도 마블 그게 시리즈가 나오지 않아도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이게 인지도가 그냥 계속 쌓이는 거 계속. 그래서 스파이더맨 이쪽에서는
쳐주고 이쪽에선 지금 누굴 치고 있지? 누굴 치고 있지? 네, 어쨌든 치고 있다. 제임스 건의 책임이 막중하네요. 아 근데 제임스 건이 그런 것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아쿠아맨은 정말 운이군요. 아쿠아맨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시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아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 있어요. 더 플래시가 만약에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뭐, 뭐 예를 들면 더 플래시 전에 뭐가 개봉했지? 뭐 인디아나 존스가 앞에 개봉했다 칩시다. 인디아나 존스가 300만을 쳐주고 그 다음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이 한 700만을 쳐주고 그랬을 때 더 플래시를 개봉했다면 더 플래시가 1000만을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 상황이 안 좋은데 또 나왔으니까 자기네 것만 딱 먹고 딱 많은 거죠. 더 플래시가 지금 볼까요? 최종 성적이 63만 명. 딱 그러니까 이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앞에서 쳐줬어야 되는데 6월 14일 전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탁탁 쳐주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더 플래시는 뭐 월드와이드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 잠깐만 제가 시크릿 인베이전 다 봤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할 거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밀수는 제가 리뷰를 남겼죠. 아 이거 또 말씀드려야지 또 보시지. 예. 요거 클릭해서 지금 클릭하세요. 핸드폰으로 클릭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핸드폰 뺏어 오세요. 빨리 지금 딱 5초 줄게요. 부모님 핸드폰 딱 거기다가 제 거 지금 클릭 밀수 돌려. 예. 밀수 리뷰했고요. 그리고 티네이지 크라켄 루비는 제가 지금 리뷰할 거고 존백 요거는 3화까지 왔어요. 3화까지 나와가지고 3화까지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드라마로 나와요.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와서 요거는 지금 제가 미리 본 거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1화 봤는데요. 티빙에서 나온 거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는 리뷰도 안 하고요. 더 이상 보지 않을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체 찾기라는 영어가 있는데 요것도 오늘 제가 좀 살짝 얘기를 해볼 거고 신체 찾기 이따 얘기하고 마당이 있는 집 다 봤어요. 마당이 있는 집 요번 주에 다 끝냈고 총 8화였죠. 그리고 시크릿 인베이전 다 봤습니다. 오늘 다 봤고요.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시즌 1을 요번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바빴어요. 보느라고 뒤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를 같이 겸해 볼 생각이에요. 예. 보나마나 블루비틀은 아무래도 국내 흥행은 힘들겠어요. 맞아요. 흥행은 힘들 거예요. 일본에서 도로 위 주차 위반 2번이면 면허 취소되죠. 아 진짜. 시크릿 인베이전 진짜 5화까지 재밌게 봤는데 또 용도삼이야 아직 5, 6화 안 봤는데 용도삼이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얼마 안 된 듯하네요.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 DC 역사인데 플래시가 잘 활용 안 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거 정도로,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DC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슈퍼걸이었어. 슈퍼걸을 잘 밀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게 이 히어로 시리즈는 어쨌든 남성이 좀 많이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 또 여자야. 근데 여자가 또 섹시해. 거기다가 힘도 세고 사람들 잘 죽여. 거기다가 디자인도 잘 뽑혔죠. 이런 걸로 쳤을 때 진정한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런 코드가 있어요. 폰클릭 감사합니다. 저는 CG지만 크리스토퍼가 나온 것도 좋았어요. 임지연 배우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얘기할게요. 이거 좀 이따 연기하면서 리뷰하면서 얘기할게요. 신체 찾기는 또 뭐야? 시크릿 인베이전은 어때요? 신체 찾기
손동작이 손동작? 사샤카의 캐스팅 정말 칭찬해. 슈퍼걸 이야기했을 때 아니 뭐가 포인트가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티네이지 크라겐 루비, 신체 찾기, 경이로운 소문, 시크릿 인베이전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짤막짤막해가지고 제가 그냥 리뷰를 안 하고 그냥 라이브 때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부터 할까요? 티네이지 크라겐 루비부터 할까요? 예. 티네이지 크라겐 루비는 제가 진짜 좀 놀란 게 이거 드림웍스 작품이거든요. 드림웍스 작품이라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픽사나 뭐 디즈니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네이지 크라겐 루비를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앞줄 2열부터 2열, 3열, 4열에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뭐지? 그랬는데 그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었어. 애들이었어. 그래서 뭐야 이거 애들 영화야? 내가 착각한 건가? 예, 어린이들 엄청 많더라고. 이게 방학 때문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린애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왔어. 그래서 딱 앉았는데 내가 딱 앉자마자 첫 마디 나온 게 롯데시네마! 어떤 애가 롯데시네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영화 보는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롯데시네마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막 노래 나올 때마다 노래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살짝 제가 크라겐 루비를 지금 몇 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누적 관계 16,000이네요. 야, 이거 리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리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이 티네이지 크라겐 루비는 인어공주를 보신 분들, 혹은 인어공주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혹은 인어공주를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영화다라고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드림웍스 속성 자체가 디즈니를 까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까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번에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디즈니를 까고 있는 거였더라고. 왜냐면은 주인공이 크라겐이에요. 크라겐. 그러니까 문어다리 같이 있는 친구, 괴물. 근데 이 괴물이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이 바다에 빠지니까 얘가 각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대 크라겐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의 신체가 변하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신체 변화를 알아보다 보니까 원래 이 종족은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몸이 변하는 거였어. 근데 이 빌런이 한 명 나오는데 빌런이 이너야, 이너. 근데 얘가 에리얼처럼 생겼네? 이거 완전 반대로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인어공주에서는 인어공주잖아요, 에리얼이. 근데 크라겐 루비에서는 크라겐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인어공주에서 마녀는 그 문어예요, 크라겐이에요. 뭐 그런 아줌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크라겐 루비에서는 빌런이 인어공주야.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만든 거야. 싹 뒤집어서. 그래서 처음에 인어공주는 물속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잖아. 백인 남성인지 뭐 사랑하잖아. 근데 이거는 크라겐이 지상에 있다가 물속 세상을 보는 거야. 물속 세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흑인의 좀 이렇게 좀 펑키한 스타일의 남자야. 완전 다 바뀌어 있어. 완전. 그리고 또 이야기 구성도 또 다른 게 또 완전 반대로 만들어 놓은 게 육지하고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거대 괴물이 되는 것도 그 마녀가 거대 괴물 돼서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인어공주가 거대 괴물이 돼서 싸워요. 그냥 인어공주 뒤집기죠. 예. 그래서 노텐노 씨, 예.
일단 지금 좀 너무 바빠가지고 예, 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독점 기봉이었구나. 예, 우르슬라가 착한 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시고 전 사실 금방 눈치 못 챘는데 왜냐면은 어 빨간 머리에 예쁜 친구네라고 생각을 했지 에리얼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 중간쯤 보니까 아 이거 완전 뒤집기였구나. 구조도 다 뒤집었고 이야기는 똑같이 만들었고 패러디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냥 그렇게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끝났어요. 딱 그 정도, 그 정도의 테마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삼지창 잡는 것도 있다. 삼지창 중간에 삼지창 잡는 거. 그리고 다른 테마가 뭐냐면 이제 청소년기의 여성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거대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장기가 되면은 이게 몸의 신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뭐 부끄러워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거대화를 통해서 그런 테마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 여성의 서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여자들만 거대 크라겐으로 변하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그냥 뭐였지? 뭐 다른 특기가 생기던데 다른 특기가 생기고 뚱뚱해지는 거였나? 그렇게 되고 여자들은 거대해져. 뭐 엄마들은 거대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인어공주 패러디 테마, 성장 테마, 청소년기의 성장 테마 그리고 여성 테마 이렇게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이거는 그 정도고 재미는 그러니까 CG 보는 재미가 있었고 역시 드림웍스라서 이게 어린애들만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서 확실히 비주얼은 끝내주고요. 저는 젤리 같으면서도 인형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움직임이고 다른 프레임을 쓴 것 같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았는데 그 정도? 그 정도. 비주얼은 딱 비주얼하고 패러디까지 좋았는데 그 외에는 조금 좀 무난한 느낌? 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는 인간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크라겐이구나. 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드림웍스가 살아날 만한 건가요? 살아날 만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드림웍스도 한물 간 건가요? 최근에 드림웍스 거를 요거밖에 못 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다음은 이거 짧으니까 이것도 마당이 있는 집. 마당이 있는 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화만 봤을 때는 진짜 별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카메라 쭉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막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게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실력으로 나타나면서 마당이 있는 집은 더글로리에 이은 드라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 임지연 씨의 연기, 임지연 씨는 급이 있다면 만약에 2등급이었다면 초 S 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아마도 영화 관계자, 드라마 관계자들이 임지연 씨를 다 주목할 것이다. 뭐 좀 더 오버를 떨자면 봉준호 박찬호 감독님하고 아직 작품을 안 한 게 신기할 정도다. 아마 찾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마당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짜장면 먹방 죽였죠. 연기 너무 잘했어요. 김태희 씨도 좋았어요. 김태희 씨도 좋았어. 스포 없습니다. 스포 얘기 안 할게요.
에이 그건 너무 오바고. 이게 마당에 있는 집이 제일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김태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가다 보면은 임지연 씨로 바뀌어 있고 또 임지연 씨가 아니라 또 김태희 씨로 바뀌어 있고 막 계속 이 피해자 가해자가 경계가 막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계속 그 바뀌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 미스테리하다 정말. 이 되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취해진다라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 정말 단순하게 마당에 시체가 묻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박진감 있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는데 반전에 반전에 반전.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8화까지였거든요. 총 8화하고 7화쯤 가니까 점점 이야기가 밝혀지잖아요. 미스테리가 밝혀진단 말이야. 밝혀지는 순간이 오니까 확실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미스테리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알게 되는 순간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김성호 배우님 연기 잘하죠. 그러니까 스릴러 그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스릴러하고 미스터리가의 차이는 뭐냐면 미스터리는 범인을 끝까지 알 수 없는 거고 스릴러는 어 범인을 중간에도 알 수 있는 게 스릴러다라고도 누가 얘기했더라.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스터리는 그 범인을 알게 된 순간 이제 뒤가 예상이 촥 가는 거죠. 촥. 근데 그때가 한 7화 초쯤? 네, 6화까지 정말 흥미롭게 재밌게 보고 있다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다가 딱 그 친구가 또 딱 뱉는 순간 아씨 끝났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죠? 막판에 좀 그래서 더글로리는 뭐냐면 범인이 누군지 나오고 내 목적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걸 향해서 쭉 달리거든요. 쭉. 근데 이거는 확 가다가 꺾여 버렸어. 팍 꺾여 버렸어. 맨 끝에서 팍 꺾여 버렸어. 그래프가. 그래서 마당에 있는 집은 더글로리가 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장르 특성상 되지 못했다. 조금 더 화제를 아니면은 아예 7, 8화를 나중에 공개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운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자, 마당 있는 집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은 이것도 짧으니까 시크릿 인베이전. 시크릿 인베이전 궁금하신 게 있나요? 일단은 저는 재밌게 봤냐 재미없게 봤냐 그냥 이것도 쏘쏘였어 쏘쏘.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코믹스를 모르니까 시크릿 인베이전 이름이 뭔가 되게 커 보이고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이거 뭐 11호처럼 막 사람들 막 싸우고 막 그런 내용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굉장히 축소된 이야기더라고요. 예, 무색무취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닉 퓨리와 스크럴이 관계 이한 아니다. 스크럴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에서 정착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닉 퓨리가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스크럴이 자꾸 안 해주니까 닉 퓨리가 안 해주니까 그리고 안 해주고 분립으로 떠나버리니까 얘네가 빡친 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지구인들은 못 믿겠어. 행성을 찾아주겠다 그랬더니 이주를 시켜주겠다더니 이게 뭐야? 우리가 그냥 지구를 점령해야겠어. 하고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스크럴이 지구를 잠식하느냐 잠식하지 않느냐의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스크럴은 남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스크럴의 장점이잖아요. 또 능력이기도 하고 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 잠입, 뭐 위장 이런 게 한꺼번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파이물 첩보물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블의 문제는 뭐냐면 장르물을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가볍게 진행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장르물을 좀 얄팍하게 해야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벽을 허물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스파이 솔저 스파이 뭐야 솔저 스파이 뭐야 그거 그 뭐죠 이름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처럼 진중하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볍게 가는 거야. 근데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벼우니까 이 예측도 가능하고 뭔가 좀 이야기가 좀 무색무취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근데 편마다는 잘 나눠놓긴 했어. 잘 나눠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마블을 기대하는 역시 관객층은 액션, 코믹스적인 재미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조금 뭐랄까 음 다큐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안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음 그쵸 요원이 그렇게 갈 줄이야 그 저는 근데 하비스트라는 그 아이템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아의 능력을 봤을 때,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하고, 만약에 이런 액션이 만약에 1화부터 6화까지 채워졌으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6화에 조금 저퀄리티의 어떤 CG로 만들어가지고, 아, 정말 돈을 쓰기 싫어하는구나.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투자를 아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비스트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가이아가 저는 저게 뭐지 싶었거든요. 갑자기 뭐야 갑자기 헐크가 나와. 헐크 주먹이 나와. 그래서 쟤는 원래 저렇게 헐크 주먹 같이 녹색이니까 뭐 헐크 주먹 같이 보이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야, 나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가이아 매력적인데? 예. 뭐 배우가 워낙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아이, 아이템과 그 능력. 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아, 완성도 뭐라 그럴까? 음,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촉보물로 보기에는 좀 밋밋하고 그렇다고 재미로 보기에도 조금 진중하고 어 근데 나는 그거 같아. 이 영화의 목적, 영화의 목적, 이 드라마의 목적, 이게 왜 만들어졌냐? 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로 개봉을 일단 안 했을 거야. 이런 내용이니까 안 먹힐 거라는 거 알고 6화로 축소해서 난 내보냈다고 생각해. 잘한 선택이야. 잘한 선택이고 이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됐어. 뒤의 내용을 위해서는. 뭐냐? 왜 마블이 이걸 만들었을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블이 왜 멀티버스를 자꾸 하려고 하나? 그 어려운 멀티버스를 자꾸 하려고 하나? 멀티버스를 한 이유는 배우들의 나이도 있고 캐릭터 바꾸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싫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뭐 제작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멀티버스를 도입하면 누가 아이언맨을 해도 누가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다른 기존의 배우들을 써먹을 수 있다. 왜냐면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으니까.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방점, 정점을 찍는 게 저는 이 시크릿 인베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크릿 인베이전은 어떤 배우를 쓰건 어떤 그 내용의 오류가 있건 간에 그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크릿 인베이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니콜라 테슬라님 또 말씀하셨네. 마블 영화를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 억지로 드라마를 밑밥을 깔아놓는 느낌이 강해서.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 장면에서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서 내용을 하다가 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 종족 뭐야? 스크롤로 만드는 거야. 스크롤로 만들어서 사실 걔는 거기 없었어. 사실 스크롤이었어.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배우도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멀티버스로 배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자금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내용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야. 다 스크롤 짓이었다라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크릿 메이저는 사람들이 안 봐도 나왔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바로 이거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스크롤. 좋은 표현이에요. 실수를 덮기 위한. 다 스크롤이었어 하고 끝나면 되거든요. 만약에 자 보세요. 왜 스크롤하고 닉 퓨리가 키스를 했냐라고 말을 했잖아.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닉 퓨리가 사랑한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있었어. 자기 애인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죽으면서 스크롤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달라. 닉 퓨리한테 잘해줘라. 근데 그 오랫동안 세월을 거쳐오면서 스크롤하고 닉 퓨리하고 계속 살아왔단 말이야. 닉 퓨리는 스크롤이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았고 스크롤은 닉 퓨리를 속여왔던 거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닉 퓨리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 여자가 맞긴 한데 내가 살아오면서 사랑한 사람은 너다. 진정한 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키스를 왜 했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 아이언맨이 죽었잖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살리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 로버트 다니엘 주니어가 마블한테 나 1,500만 달러만 받을 테니까 나 다시 출연하게 해줘. 라고 했어. 계약이 성사가 됐어. 그러면은 그때 죽은 건 스크롤이다. 그때 죽은 건 스크롤이다 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어떻게 스크롤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정당성을 부여해서 여기까지는 진짜 아이언맨으로 걔가 산 거야. 라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는 거지. 그 명분을 주는 거야. 그 키스씬은. 어. 그래서 스크롤도 아이언맨이 될 수 있고 스크롤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조금씩 밑밥을 까는 거지. 난 굉장히 똑똑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뛰어난 각본이라고 생각해. 감동을 주면서 어떻게 그냥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그 각본. 그 제가 옛날에 그런 기사를 봤었어요. 그 강용석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변호사. 그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나락을 갔을 때 영화 감독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 감독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방송에 복귀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를 했대잖아요, 같이. 각본가는 안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어. 진짜 대단한 각본가들이다. 그래서 시크릿 인베이전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마블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관객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다 나가셨나요? 제 얘기가 재미가 없었나요? 자, 시크릿 인베이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의 의미. 거기서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말이야.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그러면은 그런 이제 실수를 덮을 기회를 자기네들이 발로 차버리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제임스 건의 DC 프로젝트들은 MCU처럼 대부분의 오글거리는 농담으로 가득 찬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진지한 영화들은 가끔씩 조금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워너브로더스가 AT&T에 인수되고 디스커버리하고 합병되면서 생긴 너무 많은 빚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게 오히려 많은 수입을 얻어서 큰 빚을 갚을 좋고 쉬운 방법이고, 또 제가 저번에도 이걸 약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건이 갖고 있는 큰 목표가 당연히 DCU를 MCU처럼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재밌게 볼 인기 있는 슈퍼히어로도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도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번에 언급했던 반은 웃긴 거 반은 언급했던 반 웃긴 거 반 진지한 거 반은 웃긴 거 반은 진지한 거 이 방향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애매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나쁜 아유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 수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수입도 아니. MCU DC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단계를 낮출 필요가 있어.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어. 일단은 DC에서 가장 인간다운 캐릭터들을 일단 내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지도 있는 배우들을 내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지도 있는 감독들을 내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 진지함, 어두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제임스 원이 그런 걸 하겠죠. 하겠는데, 음, 글쎄요. 제임스 건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 스크린 애니메이션 바빠서 못 봤는데 고담 내용으로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인물인 가이아의 어떤 능력이 6화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 일단은 그 인연 연인 닉퓨리 연인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크릿 인베이전 2가 또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또 뭔가 에피소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의무적으로 보고 있다. 시크릿 인베이전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음. 다크나이트 이후 DC는 전멸이죠. 근데 배트맨의 다크함을 빼면 DC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야. 내가 기업이고 음, 적자가 났어. 아주 큰 적자가 났어.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방향성을 버릴 필요도 있어요. 한 번은 있어. 그리고 경영자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럴 필요가 있다. DC는 어느 거든 하나 버릴 거예요. 뭐든. 배트맨 영화들만 특별하게 진지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더 안 볼 것 같아. 그래도 안 볼 것 같아. 물론 팬들은 뭐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한 번씩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니아는 소수고 결국엔 대중은
더 많기 때문이지. 그래서 매니아들이 내쳐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오기 위해선 그럴 필요도 있거든. 되게 현실적인 문제지. 근데 이제 마블은 계속 볼지 말지도 고민 중이에요. 그 밖에는 다 오글거리는 걸로. 제게 마블은 엔드게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도 그런 기운을 받거든요. 엔드게임에서 끝나는 것 같다.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원피스에서 정상결전에서 그 에이스가, 그렇게 된 느낌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마블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면, 마블의 코믹스가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마블 코믹스가 주간지라고 만약에 한다면, 매주마다 나오고, 그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0권에서 한 10,0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0,000권 중에서 추려가지고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안 보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더 재밌는 거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얘네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재미없는 걸로 뭐 이렇게 끌고 나가지만 나중에 탁 터트렸을 때 나중에 뒤따라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안 봐도 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죠. 다크나이트 배트맨은 논란의 영화지. 아, 맞아요. DC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자꾸 DC 거라서 DC 영화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했지, DC 영화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어. 팀버튼 것도 마찬가지고. 배트맨은 사실 배트맨은 별개라고 생각해, 나는. 배트맨은 DC가 아니라 별개. DC는 유니버스는 제가 저번에도 음, 그 편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플래시가 아직까지도 인지도가 별로 안 좋은데 유니버스에서 플래시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더 인지도가 없겠어요. 이 인지도 문제는 정말 그런 겁니다. 유니버스가 없으면은 다음 캐릭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블루비틀 봐. 제가 이번에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인지도가 진짜 정말 떨어져. 주인공이 유명하기래, 캐릭터가 유명하기를 해, 이름이 유명하기를 해. 아무것도 유명한 게 없기 때문에 제일 걱정돼요. 그리고 전작에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아예 처음부터 리부트해서 시작하는 거라서 그냥 아이언맨부터 시작하려는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험한데. 이거 미국이나 뭐 유명한 거지. 디즈니 마블 나오는 퀄리티들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요. 아, 퀄리티는 그렇죠. 지네들도 똥줄에 탈면 재미있는 걸 만들 거예요. 예. 그리고 큰 대기업들이 인간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 나오는 양도 다르고, 물론 느리지만 그 느린 단계를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언젠간 또 터지겠죠. 따라오세요. 왜냐면은 지금 안 따라가면 이제 못 따라가. 나 시크릿 인미준도 꾸역꾸역 다 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다음은 신체 찾기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찾기.
신체 찾기는 저는 그냥 제목이 재밌어 보여서 신체를 찾는다. 아 이거 딱 봐도 공포 영화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봤죠. 아 넷플릭스에서 어 뭐라고 하죠? 그 더보 아닌데 보관함에 넣어놨어. 보관함에 넣어놨어. 그래서 딱 봤더니만 이게 나는 일본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뭐 태국 영화나 방콕 영화 이게 포스터가 잘 안 보여가지고 태국 영화나 방콕 영화 혹은 중국 영화 혹은 일본 영화 넷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영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일본 영화구나 우선 다 보고 났더니만 신체 찾기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소설이 원작이더라고. 소설이 원작이고 그다음에 뭐 만화책이 나왔는지 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로 나온 겁니다. 신체 찾기라는 것은 제 영화를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어, 하루가 반복이 됩니다. 하루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12시 정각에 신체를 찾는 게임이 시작이 돼. 그래서 그 이제 관 속에 사람 모양이 있는데 신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다 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 벌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신체를 찾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공포스럽죠. 왜냐면은 신체를 찾는 과정에서 어, 그 방해하는 어떤 귀신 같은 게 나와. 그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여요. 뭐 물론 다시 살아나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 어떤 느낌이냐면 화이트데이에서 경비원 같은 느낌이야. 학교에서 이제 막 뭔가 찾는데 경비원이 막 삐 하면서 찾았다 하고 똑같죠 화이트데이랑 그런 느낌이고 이게 원작이 있는 걸로 보아 좀 더 설정이 많은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설정들이 많이 빠지고 영화화가 돼서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공포 영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포 영화긴 한데요. 잔인한 것도 있고 되게 좋은 연출들도 많았어. 막 침대 위에 올라가고 막 뛰어노는 귀신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은 진짜 막 정말 보기 힘들었어. 근데 장르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학원물도 섞여 있고요. 공포물도 섞여 있고 멜로도 섞여 있고요. 청춘 드라마도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짬뽕이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귀신이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무서웠지만 계속 신체를 찾다 보면 신체를 찾고 다시 깨 보면은 다시 살아 있으니까 귀신이 무섭지 않은 거야 이제. 그래서 관객들도 그렇게 느끼고 거기 있는 캐릭터들도 그렇게 느끼니까 이 장르가 점점 바뀌더라고. 막 청춘물도 하고 막 멜로도 하고 막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담긴 테마는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내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자. 뭐 이런 테마가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어,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테마가 또 있을 거고 숨바꼭질이 있어. 숨바꼭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비원이 막 따라다니는 화이트데이처럼 귀신이 술래고 이제 다른 애들이 숨는 거죠. 그런 숨바꼭질 테마 있고 또 보물찾기 테마도 있네. 신체를 찾아야 되니까 곳곳에 있는. 그리고 이게 시리즈라서 계속 시리즈가 나올 것 같아요. 2편, 3편 뭐 나올 것 같고 원작이 또 있다 보니까 뭔가 큐브 뭐 어, 그런 거잖아. 막 퍼즐 영화들 그런 느낌. 만약 고당미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면 어느 신체 부위부터 찾으실 건가요? 아 그거를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할 수는 없고 내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러 다니는 거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뭐 머리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팔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몸통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어 신체 찾기라는 건 결국에는 신체라는 건 육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거죠. 나 자신을 찾는 거. 어. 나부터 찾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어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좋은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 간단하고 무서운 장면들이 좀 있어요. 연출이 희귀한 게 좀 있고 진짜 기분 나쁜 장면들도 많고 나쁘지 않게 볼만은 했는데 원작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이 크실 만한 요소들이 좀 있다. 음.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들은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세요. 예. 또 2도 나오고 하고. 네. 요거는 여기까지. 예. 그쵸. Love Myself. 예. BTS. 자, 마지막으로 경이로운 소문 하기 전에 잠깐 뭐 저희 마니아들만 고통받는 거죠. 그냥 그저 그랬다고 하면 감히 너는 진짜 디지팬이 아니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라고 욕먹으면서 디지팬 아님이라고 강제로 낙인 찍히겠죠. Always Remember님이 DC 완전 팬이시구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예. 그 심정 충분히 이해 갑니다. 네, 경이로운 소문. 근데 진짜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보느라고. 이걸 다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느끼는 게 올해 일본 공포 스릴러는 간니발이 아직은 최고다라고. 간니발을 다시 그 간니발을 봐야 돼. 간니발을 지금 1화만 보고 말하는데 제 아내는 지금 다 봤거든요. 간니발을 계속 봤어야 되는데 딴 걸 봤네. 자, 경이로운 소문. 이거는 좀 됐죠? 된 작품인데 이번 주에 경이로운 소문 시즌 2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고 와서 일주일 만에 16편을 달렸습니다. 사실 일주일만이 아니죠. 3일? 3일 만에 달렸어요. 일단은 제가 늦게 본 사람으로서 본 소감은 일단은 히어로물이긴 하더라고요. 히어로물이고 보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드래곤볼, 원피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그, 그 주인공이 각성 계속 하잖아요. 소문이가 계속 각성하잖아요. 뭐 땅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장면들은 이제 막 계속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루피가 기어 4, 뭐 기어 5 막 하는 그런 느낌? 드래곤볼에서 초사이언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그냥 뭐 각시탈 같은 히어로물이겠거나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일본 학원물 같은 뭐라고 해요 그걸? 그런 액션 뭐라고 하지 그걸? 배틀물? 배틀물 같이 변한다. 예, 몰아서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주인공 4명은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이승에 있는 사람을 저승에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도깨비 같은 거야. 도깨비에서 나오잖아. 이동욱 씨가 저승사자 역할을 나오잖아요. 그거야. 딱 그거야. 근데 액션을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런 내용인 거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사실 히어로물인데 초반하고 후반부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히어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사물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들의 사연이 있어서 각자들의 사연에 집중하는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범죄 수사물의 느낌, 형사, 힘센 형사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뭐 또 초반에는 학원물도 많이 담겨 있었죠. 소문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왕따에서 벗어나는가 거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소문이가 캐스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문이의 느낌이 그 캐릭터의 그 비주얼이 어떻냐면은 아이실드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실드. 아이실드 주인공? 정말 만화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소년 만화의 전형적인 주인공이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였어. 그 배우가. 그래서 더 일본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융의 땅 애들 너무 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싼맛이 나더라고. 그 위에 그 하늘 융 거기 좀 백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루토 실사화 보는 것 같았고, 아 나루토래, 강철의 영웅사 실사화 보는 것 같았고, 아 그 거기를 그 후레시맨처럼 그렇게 꾸며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땅편도 저는 CG 갖고 뭐라고 하진 않는 편인데, 아 이 CG는 거의 게임 CG잖아. 예. 돈이 없어도 너무 없다. 좀 소비 돈을 좀 많이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CG가 그거 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CG를 드라마에 쓰면은 그것도 메인. 예. 애들 사고 났는데 한가롭게 봐줘.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10화 정도 되니까는 좀 늘어지더라고요. 한 10, 총 10화 정도로 끝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6화 정도가 범인이 다 알려지고 밝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었고, 그다음부터 그래서 액션으로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어, 그래서 좀 늘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두 배속으로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넷플릭스는 두 배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 음, 어, 또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신파가 역시 있죠. 신파가 있습니다. 그 신과 함께해서 나오는 신파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다 보니까 똑같아. 이것도 아까 제가 SF 우주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어 뭔가 보이는 것은 되게 커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 그거를 투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작은 내용을 하는, 작은 스토리를 건드는 딱 그 정도의 스케일. 음. 정의로운 소문은 저는 만약에 시즌 2가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재밌다고 느껴지는 않았어. 그냥 딱 그냥 뭐랄까, 팝콘 드라마? 팝콘 드라마. 정말 볼 거 없을 때 보는 드라마지 않을까. 요번에는 조금 더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각자의 주인공들의 사연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연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지지부진한 내용들 많이 안 하고 빌런들하고 많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누군가가 경이로운 소문 2 빌런들이 잘 캐스팅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이번에는 그 빌런들하고 액션을 많이 보여주는 히어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빌드업 잘하다가 슛 골이 아니고 슛이 느낌. 예. 장물 회장님 등장신이 임피디션인데, 맞아요, 맞아요. 좀 남녀노소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양하다. 다양한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좋았어요. 그런 점은 좋았어요. 그 국수집 그런 것도 좋았는데 요리하는 모습들이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 본업에 집중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나갔다 오고, 뭔가, 아 예를 들면은 나 같았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정의로운 소문이 원작이 있나?
모르겠는데. 경이로운 소문 1화를 만들 때 처음에 국수집으로 시작해. 하다가 국수를 만들어 파다가 어떤 정보를 얻어서 마지막에 한 명 때려부시고 끝. 2화에서는 또 국수집 하다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해가지고 해결 끝.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빌런들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계속 보다가 점점 그 과거나 이런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마지막에 몰아치는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얘네들이 활약할 만한 구석들을 많이 안 준다? 네, 그런 느낌이어서 아쉬웠어요. 아, 웹툰이 원작이군요. 뭔가 에피소드별로 탁탁탁탁 정리가 됐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는 내가 뭘 봐야 되지? DP 오늘부터 볼 거고, DP 다 보면은 할 얘기가 있으면은 리뷰할 거고요. 리뷰 영상 찍을 거고, 더베어가 오늘 나왔을 거예요. 더베어도 봐서 내일 리액션 찍을 거고요. 더베어 나 시즌 1을 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넷플릭스에 스냅프라는 영화가 또 나왔답니다. 성룡 나오는 영화인데 성룡하고 존시나일 거예요. 요것도 보고 주말에 리액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비공식 작전, 덤은 존백, 그리고 이토윤주 매니악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걸 얘기했었는데 얘기를 안 했네. 제가 사실 지금 되게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이유가 이 전에 인썸 원래 대형 팬더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전화를 걸어 보니까 인썸이 재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재수술하고 재입원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는 그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병원에 있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방송을 대형 팬더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피곤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많이 작품을 본 것도 있지만 지금 쪽잠을 자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바람이가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저번 주 주말부터 이제 발을 못 써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피가 안 돌아가지고 이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 지내게 됐는데, 애가 누워서 지내니까는 먹는 것도 좀 이제 그렇고, 또 먹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프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피가 계속 안 돌아가지고 손 예, 다리도 그렇고 손도 이제 못 쓰는 상황, 고개까지 못 가누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원래 이제 원래 작년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줘 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진짜 이번에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예, 예, 먹는 것도 거의 뭐 질질 흘리고 지금 옆에 있어요. 그 에어컨 그나마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뭐 오줌 자기가 오줌 쌌어 그러면은 응응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더우면 덥다고 또 얘기해주고 뭐 그러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거의 뭐 임시 근무 태세에 지금 들어갔어요. 저랑 시추랑 그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작업하고 나서 새벽 6시인가 6시인가 잠들어서 8시에 일어났죠.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 또 작업하다가 시추 오면서 1시간 자고 지금 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3, 4시간 자고 지금 방송하는 거라서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 아니야. 근데 쉬는 거는 그러니까 준비를 워낙에 1년 동안 하고 있었어 가지고 원래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제가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왜 가냐면은 이제 바람이하고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가지고 바람이 제주도 한번 보고 주고 싶어 가지고 갔던 거였거든요. 이별 여행으로 갔던 거였는데 다행히 버텨줘 가지고 올해까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라 뭐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하고 또 약속을 또 지는 건 또 좀 이상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열심히 잘 쉴 테니까 잘 쉬고 또 주말에는 또 저랑 시추랑 번갈아 가면서 또 이제 자고 일어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간병을 하고 있어. 이게 간병이 사람도 쉽지 않은데 아니 반려견도 쉽지 않은데 사람은 얼마나 더 쉽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엄청 울었어요 진짜. 저도 너무 쇼크 받아가지고 이 바람이가 이제 못 움직이니까는 밥을 이제 주사기로 넣어주는데 주사기에 넣었는데 애가 혈 저혈당이라 가지고 이게 빈혈 저혈당 빈혈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핑 가는데 난 내가 밥을 줘서 얘가 죽었는 줄 알았던 거야.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힘이 탁 낮으면서 목이 계속 휘는 거야 이쪽으로 계속. 나는 그래서 얘가 내가 밥 주다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막 울고 막 불고 막 들고서 막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또 움직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래서 어쨌든 좀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 좀 놀래가지고 다행히 병원에서 저혈당 빈혈이 올 수 있다 빈혈이라고 하니까는 그나마 좀 안심을 했고 음 저도 반려견을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보내는 건 보낼 준비를 하는 건데 두 번째도 쉽지가 않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세요. 다신 반려견 키우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나는 딱 바람이가 딱 아프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나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사람은 필요한 걸 의사편이라도 돼서 도와주는데 동물은 그러니까 동물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얘가 소리 내는 것밖에 지금 음, 살아있어. 든자리는 티가 안 나지만 빈자리는 티가 난다고.
네, 맞아요. 한 달 쉬셔도 돼요.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돼요. 제가 한 달을 쉬면은 벌이가 없습니다. 벌이가 없어. 저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되게 열심히, 바람이 바깥이라도 하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매일매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예, 어쨌든. 다음 주는 TP, 바람이도 잘 돌보고, 어, 다음 주는 비공식 작전, 더문, 좀백. 이거는 드라마일 거고, 이터준즈 매니아? 아, 이거 아까 했구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뭐,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취도 사실 힘든데 지금 웃으면서 하는 거 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트위치에서 시추 한번, 한번 좋아요들 한번 눌러주세요. 예,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트위치에서 시츄에이션, 저 이제 끌 거니까 트위치에서 시츄에이션 검색하셔서 K-팝 채널, 예, 구경 좀 하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 방송은 5초 뒤에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